나의 투자 철학은 보기 드물 정도로 미래가 밝은 비교적 적은 숫자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투자 대상 기업들을 연구 조사하면서 기업 내부에 숨어있는 성장 잠재력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내가 중시하는 요소다. 나는 투자 대상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이익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그레이엄 이전의 월스트리트가 한마디로 투기장이었다면 그의 등장 이후 월스트리트는 과학적 투자의 장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를 가리켜 현대적인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또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과 UCLA 등에서 30여 년간 강의하면서 증권 분석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다. 그레이엄은 사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으며 미국 경제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워렌 버핏은 젊은 시절 그레이엄이 쓴 책의 열렬한 독자였고 그 후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졸업 후에는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버핏이 나의 85%는 그레이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레이엄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컸다. 그렇다면 버핏이 말하는 나머지 15%는 누구일까? 버핏이 처음 주식 투자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을 무렵 그는 자신의 스승인 그레이엄의 투자 이론을 따르고자 했다.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철도회사와 섬유회사, 자원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었다. 결국 다시 조사해보니 그레이엄의 투자 이론을 따라 싸게 매수한 주식은 그 기업의 사업 자체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버핏은 1960년대 들어 또 한 명의 스승인 필립 피셔의 저작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후 피셔의 투자 이론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비싸더라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어느 기업을 투자할 때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들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피셔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가가 아닌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아주 탁월한 최고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더욱 훌륭한 기업이 될 때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보유하는 게 투자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잠재적인 가치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고 주식시장은 반드시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가 위대한 기업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맨 처음에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들인 투자 원금은 몇백 배 혹은 몇천 배로 불어날 것이다. 피셔는 주식시장을 살아 움직이는 활동 공간으로 생각한다.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과 많은 회사를 만날 수 있고 이 가운데 성공적인 사람과 기업을 찾아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피셔는 특히 많은 수의 보통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숫자는 적지만 뛰어난 기업체 몇 개를 찾아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피셔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10개 정도의 종목이 편입돼 있고 이 중 3, 4개 종목의 전체 투자금의 75% 이상이 집중돼 있다. 피셔는 수집한 사실들에 따라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최종적으로 이들 기업이 자신의 투자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결정지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뛰어난 최고 경영자와 우수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이 사회에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좋은 뉴스는 물론 나쁜 뉴스도 분명히 전달하는가? 셋째, 최고 경영진은 혁신적인 정책과 제품을 만들어낸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넷째,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다섯째, 대고객 관리와 노사관계는 훌륭한가? 여섯째, 경쟁력의 우위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일곱째, 높은 순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여덟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비교할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은 합리적인가? 피셔는 이 같은 8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 회사를 정밀하게 분석해보고 나서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특히 다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기 이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때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 또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거나 어떤 기업의 실적이 1, 2분기 정도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매입할 기회로 느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게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 투자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가 주식을 팔 때는 투자한 회사가 더 이상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또 자신이 내렸던 최초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2가지 경우뿐이다. 이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기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근원과 본질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피셔의 투자 대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해가는 기업이다. 피셔는 기업의 탁월한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과 연결시킨 최초의 인물이다.